2023년 봄 NBA 플레이오프 무대는 너무나도 뻔한 결말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 아니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기록한 밀워키 벅스는 거대한 하나의 벽과 같았고, 크리스 웨인,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이끄는 그들은 압도적인 피지컬과 빈틈없는 공수 밸런스로 2년 만에 우승 탈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들의 1라운드 상대인 마이애미 히트는 그야말로 만신창이었습니다. 정규 시즌 내내 심각한 빈공에 시달렸고,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애틀란타에게 패배한 뒤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천신만고 끝에 8번 시드 막차에 탑승한 팀. 이 초라한 언더독을 상대로 전문가들은 밀워키의 가벼운 수입승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것은 완벽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각본 없는 드라마는 1차전부터 요동치기 시작했는데, 다름 아닌 밀워키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데토쿤보가 불의의 허리 부상으로 코트를 떠난 것입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이애미는 1차전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지만, 우승 후보 밀워키는 에이스 없이도 2차전을 대승으로 장식하며 1번 시드의 저력을 과시했고, 시리즈가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혼돈을 빠진 가운데 이 순간부터 서사는 한 명의 인물이 선보인 광기와 함께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봄이 되면 괴물로 변하는 남자, 플레이오프 조던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3차전을 마이애미가 잡아내자 그들의 홈에서 열린 4차전, 코너에 몰린 밀워키는 아데토쿤보의 조기 복귀를 결정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그를 앞세워 4쿼터 중반까지 14점 차의 넉넉한 리드를 잡고 있었습니다. 패색이 짙어지던 그 순간, 버틀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거친 돌파로 페인트 존을 폭격하고 미드레인지 점퍼를 꽂아넣은 그는 외곽에서도 불을 뿜으며 상대의 멘탈을 붕괴시켰고, 밀워키가 자랑하는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수 주루 할리데이가 그를 상대했지만 코트 위에서 미쳐버린 버틀러를 제어할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쿼터에만 21점, 무려 56득점이라는 경이로운 퍼포먼스로 팀의 대역전극을 이끈 지미 버틀러. 열광에 빠진 마이애미 홈팬들의 함성 속에서 동부 최강 밀워키의 감정은 충격에서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어진 5차전, 벼랑 끝에 몰린 채 홈으로 돌아온 밀워키는 1번 시드의 자존심을 쥐어짜내며 4쿼터 초반 다시 한번 16점 차까지 달아납니다. 마침내 8번 시드의 반란을 잠재우기 시작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이애미 특유의 좀비 같은 생명력이 다시 기지개를 켰고, 끈질긴 압박 수비와 폭발적인 슛 감각으로 그들은 점수차를 점차 지워갑니다. 그리고 116대 118로 뒤진 4쿼터 종료 0.5초 전, 기적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패스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던 게이브 빈센트가 림을 향해 허공으로 띄운 공, 밀워키 수비수들과 엉킨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최공 시간으로 솟아올라 한 선수가 어려운 자세에서도 그 공을 잡아 기어코 임에 꽂아 넣었고, 그 주인공은 역시 지미 버틀러였습니다.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간 이 기적의 엘리옵 슛은 밀워키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기세 싸움에서 압도한 마이애미는 연장에서도 그대로 흐름을 이어간 끝에 최종 스코어 128대 126으로 승리하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를 기록. 정규 시즌 최고 승률팀이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턱걸이한 팀에게 무너지는 NBA 역사상 6번째 8번 시드의 반란을 완성합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업셋은 마이애미가 써내려갈 위대한 동화의 첫 장에 불과했는데, 거한 밀워키를 침몰시키며 거대한 자신감을 얻은 마이애미는 2라운드에서 오랜 라이벌 뉴욕 닉스를 끈적한 수비로 제압했고, 리턴 매치로 진행된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 보스턴 셀틱스와 7차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지난해의 패배를 서력하며 극적인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동부의 강호들을 연거푸 물리치는 기적을 써내려가며 기어이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한 마이애미 히트. 비록 니콜라 요키치라는 벽에 가로막히며 우승까지 도달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시즌 내내 쏟아졌던 비관적인 전망들을 모두 뒤집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로 똘똘 뭉친 그들의 행보는 실로 대단했고, 단순한 1라운드의 이변을 넘어 NBA 역사상 가장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던 8번 시드의 기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2023년 마이애미 히트의 여정은 스포츠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011년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이 시리즈는 시작 전부터 결말이 정해져 있는 듯한 무대였습니다. 리그 최강의 시스템 농구를 자랑하며 61승 21패로 서부 1번 시드를 차지한 샌안토니오 스퍼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지휘 아래 팀 덩컨, 토니 파커, 마누 지노빌리로 이어지는 위대한 빅3는 또 한 번의 우승 반지를 향해 순항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반면에 그들이 상대해야 할 8번 시드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샌안토니오의 웅장한 역사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한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시 멤피스는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는커녕 경기 승리조차 거두지 못한 채 12전 전패 굴욕적인 기록을 가진 상대 입장에서 마치 프리패스와 같은 팀이었기에 각자의 프랜차이즈가 걸어온 길만큼이나 두 팀의 전력차는 아득히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1차전 종료 버저가 울린 순간 AT&T 센터를 가름메운 홈팬들은 믿을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쉐인 베티의 결정적인 3점슛과 함께 멤피스가 구단 역사상 첫 플레이오프 승리를 1번 시드 샌안토니오의 심장부에서 쟁취한 것. 그러나 이는 단지 서막에 불과했고, 멤피스는 샌안토니오의 정교한 시스템을 피와 땀 그리고 거친 몸싸움으로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마크 가솔과 잭 랜돌프가 버티는 골밑은 역대 최고의 파워포워드 팀 덩컨조차 숨막혀 할 만큼 압도적이었고, 외곽에서는 토니 알렌이 짐슨 같은 수비로 스퍼스의 볼 흐름을 사정없이 찢어놓았습니다. 코트 위는 마치 진흙탕 싸움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우아한 농구를 하던 샌안토니오 선수들은 멤피스의 거친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그리된 그라인드 시대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시리즈 내내 이어진 엎치락뒤치락하는 대혈투 속에서 먼저 3승을 거둔 멤피스는 홈으로 돌아온 6차전에서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을 기회를 잡았고, 이 운명의 경기에서 농구 팬들의 뇌리에 영원히 각인될 지배자가 탄생합니다. 바로 지보 잭 랜돌프였습니다. 4쿼터 서부 최강팀다운 품격을 보여준 샌안토니오가 맹렬하게 추격하는 상황에서 랜돌프는 무려 던컨을 상대로 1대1 아이솔레이션을 펼치며 무자비하게 골밑을 폭격했고, 터프한 미드레인지 점퍼부터 거친 몸싸움을 이겨내는 풋백 득점까지 4쿼터에만 17점을 쏟아부은 그는 총 31득점을 기록. 샌안토니오의 추격 의지를 처참히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부를 결정짓는 슛을 성공시키고 포효하던 순간 멤피스의 페덱스 포럼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최종 시리즈 전적 4승 2패, 단 한 번의 플레이오프 승리도 없었던 만년 하위권 팀이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의 팀이었던 그들의 투박함과 끈적함이 화려한 영광으로 가득했던 서부의 왕조를 침몰시킨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샌안토니오의 완벽한 시스템 농구도 멤피스 선수들이 뿜어내는 원초적인 투지와 승리를 향한 갈망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2011년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단순한 이변을 넘어 그리된 그라인드라는 자신의 철학을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각인시키며 프랜차이즈와 NBA 플레이오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됩니다. 1977년 NBA 파이널은 화려한 스타 군단과 이름 없는 언더독의 극명한 대비가 돋보인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도 같은 대결 구도였습니다. ABA와의 합병 이후 새로운 슈퍼스타의 탄생을 원했던 NBA가 점찍은 인물, 일명 닥터 제이로 불렸던 줄리어스 어빙, 그리고 그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는 조지 맥기니스, 더그 콜린스 등 압도적인 재능을 한데 모으며 의심의 여지 없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그들을 상대할 서부의 챔피언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는 잭 램지 감독의 지휘 아래 이타적인 시스템 농구를 구사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창단 이래 직전 시즌까지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데다 개개인의 이름값에서는 필라델피아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경험과 명성이 모두 뒤진 완벽한 언더독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초반부터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흘러갔고, 필라델피아는 홈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을 여유롭게 가져가며 마치 맡겨놓은 듯한 우승 트로피를 가져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전 후반 시리즈를 요동치게 만드는 변수가 발생했는데, 필라델피아의 거구 베릴 도킨스가 포틀랜드의 밥 그로스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이 시발점이 되어 양팀 선수들 간의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코트가 아수라장이 된 가운데 점수차는 벌어지고 폭력에 짓눌린 포틀랜드가 기세 싸움에서 완벽하게 밀린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이 난투극은 잠자고 있던 포틀랜드의 투지에 불을 지피는 거대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정신적 지주 모리스 루카스는 결연한 태도로 동료들에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고, 이 같은 리더의 외침에 포틀랜드 선수들이 각성하며 홈으로 돌아온 3차전부터 그들은 완전히 다른 팀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연 붉은 머리의 거인
빌 월튼이 있었습니다. 그는 득점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로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가 하면 페인트 존을 철동같이 수비하는 본연의 림 프로텍터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코트 위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의 활약을 바탕으로 포틀랜드는 유기적인 패스와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에 1대1 개인기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을 보여주던 필라델피아의 화려한 재능들은 서서히 빛을 잃어갔고,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한 포틀랜드는 기적처럼 내리 3연승을 거두며 시리즈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6차전, 벼랑 끝에 몰린 닥터 제이는 홀로 40득점을 쏟아부으며 포틀랜드로 향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지만, 그의 노력은 경기를 넘어 시리즈를 지배하고 있던 빌 월튼에 의해 가로막힙니다. 20득점, 23리바운드, 7어시스트, 그리고 무려 8개 블록슛까지. 농구라는 스포츠에서 한 명의 센터가 어떻게 경기를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파이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원맨쇼를 선보인 그의 퍼포먼스를 발판삼아 포틀랜드는 2점차 극적인 승리를 이뤄냈고, 그들은 시리즈 전적 0승 2패의 절대적인 열세를 뒤집고 내리 4연승을 거두며 창단 첫 플레이오프 진출에 곧바로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올린 만화 같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여전히 포틀랜드 프랜차이즈 유일한 우승으로 남아있는 1977년의 영광은 농구가 단순히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들의 집합이 아니라 5명의 선수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뛸 때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시리즈였고, 그렇게 NBA 역사상 가장 스포츠다운 업셋의 순간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1995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은 단순히 상위 시드와 하위 시드의 대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현 시대 최고의 센터는 누구인지를 가리는 무대이자 처절한 생존을 이어가고 있던 디펜딩 챔피언과 새로운 프랜차이즈 역사를 쓰고 싶은 서부 최강팀 간의 자존심이 격돌하는 시리즈였기 때문입니다. 우승팀의 위험은 사라지고 정규 시즌 내내 끔찍한 부진에 시달리며 서부 컨퍼런스 6번 시드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턱걸이한 휴스턴은 시즌 중반 에이스 하킴 올라주원의 대학 시절 동료이자 한때 조던의 라이벌로까지 언급되던 클라이드 드렉슬러를 영입하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조직력은 삐걱거렸고 누구도 그들이 타이틀을 방어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와 대조적으로 그들의 서부 결승 상대인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시즌 내내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뽐내며 정규 시즌 MVP까지 거머쥔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이 굳건히 버틴 덕분에 리그 전체 최고 승률인 62승 20패를 기록한 절대 강자였던 만큼 서부 1번 시드와 6번 시드의 대결에서 대부분의 팬들은 최고의 시즌을 보낸 샌안토니오가 무너져가는 휴스턴을 가볍게 짓밟고 파이널에 진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원정에서 휴스턴이 1차전을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한 가운데 시리즈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분노의 불씨가 2차전을 앞두고 점화됩니다. 바로 하필이면 2차전 팁오프 직전 전년도 MVP였던 하킴 올라주원이 보는 앞에서 리그 사무국이 데이비드 로빈슨에게 시즌 MVP 트로피를 수여한 것이었습니다. 샌안토니오 팬들이 보내는 엄청난 환호 속 눈앞에서 펼쳐진 라이벌의 괴간식은 잠자고 있던 올라주원의 자존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고, 경기가 시작되자 코트 위에는 무기력한 6번 시드팀의 에이스가 아닌 분노한 시대 최고 센터의 맹공이 펼쳐졌습니다. 베이스라인을 타고 도는 날렵한 스핀 무브, 림을 등진 채 상대를 완벽하게 속여버리는 시그니처 드림 쉐이크까지 올라주원의 우아하고 치명적인 퍼포먼스 앞에 해당 시즌 넘버원 플레이어이자 현역 최고 수비수를 자부하던 로빈슨은 농락당하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물론 샌안토니오의 끈질긴 반격 또한 있었지만 시리즈는 오로지 하킴 올라주원 단 한 선수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고, 공격에서는 더블팀과 트리플팀이 에워싸도 기어이 득점을, 수비에서는 상대 골 및 공격을 철저하게 봉쇄한 그는 시리즈 평균 35.3득점, 12.5리바운드, 5어시스트, 4.2블록이라는 정의로운 스탯을 작성합니다. 반면 그를 막아야 했던 로빈슨은 평균 23.8득점이라는 자신의 이름값에 미치지 못하는 기록으로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을 쓸쓸히 마감해야만 했고, 이처럼 라이벌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하킴 올라주원을 앞세운 휴스턴은 1번 시드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무너뜨리는 이변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모든 예상을 비웃으며 최종 무대에 진출한 휴스턴은 기세를 몰아 샤킬 오닐, 페니 하더웨이 콤비의 올랜도 매직마저 4전 전승으로 수입하며 2년 연속 챔피언에 오르는 리핏을 달성함과 동시에 NBA 역사상 유일무이한 6번 시드 우승팀이라는 불멸의 업적을 완성합니다. 파이널 우승 직후 휴스턴의 루디 톰저노비치 감독이 남긴
챔피언의 심장은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말처럼 1995년에 휴스턴 로켓츠는 하킴 올라주온이라는 선수가 얼마나 위대한 빅맨인지, 그리고 벼랑 끝에 몰린 챔피언의 의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완벽하게 보여준 NBA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통쾌한 업셋의 주인공이었습니다. 2011년 NBA 파이널은 단순히 챔피언을 가리는 자리가 아닌 농구라는 스포츠가 가진 낭만과 서사가 격돌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시리즈였습니다. 오직 우승만을 바라보며 뭉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라는 슈퍼팀을 앞세워 전세계 농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이애미 히트. 예상대로 파이널에 올라선 그들은 객관적 전력 우세 속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반면 13년 동안 오직 한 팀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팀의 상징 덩 노비츠키를 필두로 제이슨 키드, 션 메리언, 제이슨 테리 등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우승 반지가 간절한 노장들이 모여있던 댈러스 매버릭스는 더욱이 5년 전인 2006년 파이널에서 석연찮은 판정 논란 속 2승을 먼저 따내고도 내리 4연패를 당하며 뼈아픈 역전 우승을 내주었던 악연을 상대로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가능성은 기박해 보였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모든 언론들은 마이애미의 압도적인 우승을 기정사실로 여겼고 실제로 1차전을 마이애미가 가져가며 그 예상은 적중하는 듯 했습니다. 계속된 2차전 역시 4쿼터 중반까지 마이애미가 15점 차로 앞서 나가며 웨이드가 댈러스 벤치 앞에서 환호성을 지를 때만 해도 일찌감치 향방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던 당시 시리즈. 하지만 우승을 향한 열망이 가득했던 댈러스 노장들의 경험이 지금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점수차가 벌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은 맹렬한 추격전을 펼칩니다. 기어이 경기 후반부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은 댈러스는 종료 직전 노비츠키가 크리스 보시를 앞에 두고 터뜨린 극적인 왼손 레이업 결승골에 힘입어 중요했던 2차전을 가져오며 시리즈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차전에서 당한 왼손 중지 인대팔 부상 속에서도 팀을 위기에서 구해낸 에이스의 투혼은 댈러스 선수단 전체를 일으키는 강력한 기폭제가 됩니다. 마이애미의 3차전을 내주며 코너에 몰린 채 맞이한 4차전, 38도가 넘는 고열과 독감 증세를 겪으며 벤치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던 노비츠키는 창백한 얼굴로 코트에 나섰지만 이를 정신력으로 극복했고 4쿼터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득점을 연이어 꽂아 넣으며 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투혼을 불태워 팀을 구해낸 에이스의 헌신과 여기에 5차전을 앞두고 르브론과 웨이드가 노비츠키의 기침을 조롱하는 듯한 일이 발생하며 제대로 전의가 불타오른 댈러스 선수들은 각성하기 시작하는데 변함없이 승부처를 지배하는 노비츠키의 리드 아래 타이슨 챈들러는 페인트존을 사수하며 골밑을 지배했고 제이슨 키드와 션 메리언은 끈적한 수비로 상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식스맨 제이슨 테리는 고비마다 미친 듯한 슛 감각으로 마이애미의 림을 폭격했습니다. 반대로 압도적인 피지컬과 재능을 자랑하던 마이애미의 슈퍼스타들은 댈러스의 톱니바퀴 같은 조직력에 갇혀 4쿼터만 되면 거짓말처럼 침묵했고 특히 르브론 제임스는 시리즈 내내 4쿼터 득점 빈곤에 시달리며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5차전과 6차전을 연이어 잡아낸 댈러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을 만들어내며 프랜차이즈 사상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시리즈 평균 26득점, 9.7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에 선정된 덩 노비츠키는 종료 버즈가 울리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홀로 라커룸으로 뛰쳐나가 눈물을 쏟았고 13년 동안 오직 댈러스만을 위해 헌신하며 수많은 실패 끝에 정상에 오른 그의 모습은 전세계 농구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스타들이 손쉬운 우승을 위해 팀을 옮겨다니는 이른바 슈퍼팀의 시대에 데뷔부터 함께한 팀을 끝내 우승으로 이끈 프랜차이즈 스타일 위대한 낭만. 2011년 댈러스 매버릭스의 우승은 인위적으로 결성된 화려한 재능도 끈적한 조직력과 투지로 뭉친 절박한 원팀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스포츠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증명해내며 그렇게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감동적인 업셋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역대 최강의 원투펀치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의 우승 반지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연봉 삭감마저 감수하며 합류한 전설적인 노장 칼 말로운과 게리 페이튼까지 이른바 전당포 라인업으로 불린 4명의 명예의 전당 예약 선수들로 구성된 LA 레이커스는 의심의 여지 없는 완벽한 슈퍼팀이었고
그들은 가장 큰 고비였던 라이벌 샌안토니오 스퍼스마저 물리치며 마치 전당포에 맡겨놓은 듯한 우승 반지를 가져오기 위해 파이널 무대에 나섭니다. 이와 반대로 동부의 챔피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전임맨 출신의 포인트 가드이자 리더 1011럽스, 지치지 않는 심장으로 코트를 누비는 리차드 해밀턴, 긴팔로 상대 에이스를 쥐어버리는 테이션 프린스와 악동에서 우승 청부사로 거듭난 라시드 월러스, 그리고 언드래프트 출신으로 골밑의 수호신이 된 벤 월러스까지 리그를 대표하는 압도적인 슈퍼스타는 없었지만 이들은 화려함보다는 거친 수비와 끈끈한 조직력으로 무장해 있었고, 사람들은 프랜차이즈 황금기를 이끌었던 배드보이스가 다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극명하게 다른 스타일의 두 팀이 펼치는 2004년 파이널. 당연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레이커스의 압도적 스윕 등을 예상했고, 디트로이트는 그저 슈퍼팀의 우승을 빛내줄 들러리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1차전 경기가 시작되자 세상에 했던 모든 예상들은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 배경에는 단연 디트로이트가 자랑하는 강력한 수비가 있었습니다. 최다 디포이 수상자 벤 월러스는 자신보다 한참 거대한 샤키로니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짐슨 같은 힘을 보여주며 레이커스의 골밑을 틀어막았고, 외곽에서는 프린스와 해밀턴이 숨막히게 만드는 압박 수비로 코비 브라이언트의 슛 감각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차전은 87대 75라는 충격적인 점수로 가져온 디트로이트는 2차전에서 코비의 극적인 3점 슛에 일격을 당하며 연장 끝에 패배했지만 그들의 눈빛과 자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홈이 더 팰리스 오브 어번 힐스로 돌아온 3차전부터 나쁜 녀석들은 레이커스에게 농구라는 스포츠가 선사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악몽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톱 리바켓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디트로이트의 수비 로테이션 앞에 레이커스의 전당포 라인업은 철저하게 고립되고 분열되었는데, 특히 3차전에서 레이커스가 기록한 68득점은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묶여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굴욕적인 숫자였습니다. 개인 능력으로 수비벽을 허물어 보려던 레이커스의 슈퍼스타들은 공격 제한 시간에 쫓기며 무리한 슛을 남발했고, 상대의 조급함을 놓치지 않은 디트로이트에서는 1011럽스가 팀의 공격을 진두지휘하는 와중에도 고비마다 비수를 꽂으며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올렸습니다. 결국 디트로이트는 공수에서 완벽하게 레이커스를 압도하며 홈에서 열린 3, 4, 5차전을 내리 잡아냈고, 그 결과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14년 만에 NBA 정상 등극에 성공합니다. 압도적인 재능과 이름값을 앞세운 슈퍼팀이 희생과 헌신으로 뭉친 원팀에게 철저하게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파이널 내내 완벽한 경기 조율과 클러치 능력을 선보이며 파이널 MVP에 오른 1011럽스, 그리고 스타 플레이어 한 명 없이 오직 5명의 선수가 하나가 되어 기적을 이뤄낸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2004년 배드보이스 2기의 우승은 스타 선수를 끌고 모은 전당포 라인업조차 완벽한 수비와 끈끈한 조직력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농구는 결코 이름값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위대한 진리를 남긴 가장 의미있고 충격적인 업셋이었습니다. 1994년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는 단순한 이변을 넘어 NBA 역사에 영원히 새겨진 최초의 기적이 탄생한 무대였습니다. 당시 63승 19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전체 1위를 차지한 최강팀 시애틀 슈퍼소닉스. 게리 페이튼과 숀 캠프라는 리그 최고의 콤비가 뿜어내는 화려하고 폭발적인 농구는 정규 시즌 내내 코트를 지배했고, 우승을 향한 질주를 시작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어 보였습니다. 반면 8번 시드로 플레이오프에 턱걸이한 덴버 너게츠는 간신히 우하를 넘긴 성적을 기록한 그저 젊고 패기 넘치는 팀에 불과했습니다. 디켄베 무톤보라는 든든한 골밑 수호신이 있었지만 시애틀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고, 더욱이 당시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오전 3선승제로 치러졌기 때문에 전력 차이가 나는 팀들 간의 변수가 개입할 여지는 더욱 좁아 보였기에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애틀이 3경기 만에 시리즈를 내조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 경기 결과 역시 그들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시애틀의 홈구장 키 아레나에서 열린 1차전과 2차전, 슈퍼소닉스는 특유의 끈끈한 수비와 숀 캠프를 앞세운 화려한 고공 플레이로 덴버를 무자비하게 폭격해 손쉽게 2연승을 챙기며 2라운드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었고, NBA 역사상 먼저 2경기를 내준 팀이, 그것도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상대로 시리즈를 뒤집은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모두가 이것으로 덴버의 시즌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홈구장 맥니콜스 스포츠 아레나로 돌아온 덴버 선수들은 대반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벼랑 끝에 선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무톰보의 철벽 같은 골밑 수비를 바탕으로 시애틀의 공격을 꽁꽁 묶은 덕분에 110대 93의 대승을 거두는 반란을 일으키며 한숨을 돌린 덴버는 계속된 4차전에서도 끈질긴 추격전 끝에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연장전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기어이 94대 85로 승리, 시리즈를 2승 2패 원점으로 되돌리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잃을 것이 없는 8번 시드의 거침없는 반격 앞에 1번 시드 시애틀의 얼굴에는 짙은 당혹감과 압박감이 점차 드리워져 갔고 이는 시애틀로 돌아온 최후의 5차전까지 이어졌습니다. 경기 내내 숨막히는 시속 게임을 펼친 양팀은 4쿼터 내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또다시 연장전이라는 피말리는 늪으로 빠져들었는데 운명의 연장전에서 마치 거대한 산과 같은 존재감을 뿜어낸 이가 등장했으니 바로 더 마운틴 디켐베 무톰보였습니다. 그는 숀 캠프를 비롯한 시애틀 선수들의 돌파를 짐승 같은 탄력과 긴 팔로 연거푸 블록해내며 골밑을 자신의 세상으로 만들었고 시리즈 5경기 동안 무려 31개의 블록슛을 기록하고 있던 무톰보 앞에 결정적인 시애틀의 공격들은 연거푸 저지됩니다. 그리고 98대 94 덴버가 4점 앞선 상황에서 시애틀의 마지막 슛이 빗나가고 경기 종료 버저가 울렸을 때 리바운드를 잡아낸 기적의 주인공 무톰보는 공을 옮겨진 채 그대로 코트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두 손으로 농구공을 머리 위로 번쩍 지켜들며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환희에 찬 비명을 내지르는 그의 모습을 끝으로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NBA 역사상 최초의 8번 시드 기적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믿었던 젊은 언더독의 투지, 그리고 농구공을 끌어안고 오열하던 무톰보의 모습은 플레이오프 최고의 명장면 가운데 하나이자 1994년 1라운드 시리즈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셋의 하나로 기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마이애미 히트와 뉴욕 닉스가 맞붙은 1999년 NBA 플레이오프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 시리즈. 이 무대는 단순한 경기가 아닌 시카고 불스 왕조가 막을 내린 동부의 패권을 두고 펼쳐진 처절한 진흙탕 싸움이자 지독한 원한으로 얽힌 라이벌전이었습니다. 직장 폐쇄로 인해 팀당 50경기만을 치르는 단축 시즌으로 진행된 당시 팬 라일리 감독이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는 알론조 모닝과 팀 하더웨이를 앞세워 동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꿰차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군림하고 있었던 데 반해 제프 벤건디 감독의 뉴욕 닉스는 부상과 조직력 문제로 삐걱거리며 마지막 경기 승리에 힘입어 천신만고 끝에 8번 시드로 간신히 플레이오프 무대에 덕거리한 상황이었는데 극명하게 엇갈린 두 팀의 순위와는 별개로 이들의 만남은 시작 전부터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팻 라일리라는 두 프랜차이즈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감독이 존재했는데 1995년 뉴욕의 황금기를 이끌며 절대적인 지지를 받던 그가 구단 수뇌부와의 갈등 끝에 일방적인 팩스 한 장만을 남긴 채 도망치듯 라이벌팀 마이애미의 사장 겸 감독으로 떠나버린 사건은 뉴욕 팬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고 라일리를 보좌하던 옛 수석 코치이자 뉴욕의 새로운 사령탑 제프 벤건디에게 이 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스승을 향한 자존심을 건 복수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한 마이애미의 무난한 승리를 점쳤지만 코트 위에서 펼쳐진 현실은 1990년대 동부 특유의 숨막히는 수비와 거친 몸싸움이 난무하는 전쟁터와 다름없었고 마이애미와 뉴욕은 서로 질식 수비로 고립시키며 매경기 피말리는 혈투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승패를 주고받으며 시리즈 전적 2승 2패, 팽팽한 균형 속 마이애미의 홈으로 돌아온 운명의 5차전. 최후의 승부답게 5차전 역시 단 한 점을 짜내기 위해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는 수비전으로 전개되며 저득점 양상을 보인 경기는 어느새 경기 종료 직전 77대 76으로 마이애미가 단 1점 앞선 가운데 뉴욕은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단 4.5초. 인바운드 패스를 받은 뉴욕의 앨런 휴스턴은 매치업 상대 댄 멀리를 제친 뒤 페인트 존으로 빠르게 파고들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러닝 플로터를 던집니다. 손을 떠난 공이 백보드를 튕긴 뒤 종료 0.8초를 남기고 거짓말처럼 그물을 통과하며 스코어는 78대 77. 마이애미 홈팬들로 가득했던 경기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고 뉴욕 선수들은 코트로 쏟아져 나와 서로를 껴안고 포효했습니다. 단 0.8초를 남기고 터진 앨런 휴스턴의 이 극적인 버저비터에 힘입어 8번 시드 뉴욕 닉스가 1번 시드 마이애미 히트를 물리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1996년 뉴욕 닉스의 서사가 1라운드의 기적과 짜릿한 복수극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인데, 최대 숙적 마이애미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변을 연출한 뉴욕은 여세를 몰아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애틀란타를 4전 전승으로 가볍게 스윕해버렸고,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만난 레지 밀러의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상대로 레리 존슨의 전설적인 4점 플레이와 패트릭 유잉의 부상 공백을 메운 라트레스 프리웰, 앨런 휴스턴, 마커스 캔디의 미친듯한 활약이 어우러지며 6차전 혈투 끝에 그들은 기어이 파이널 무대까지 진출하는 대이변을 완성합니다. 비록 마지막 단계에서 던컨 로빈슨 트윈타워를 앞세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게 무릎을 꿇으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했지만, 정규 시즌 8번 시드로 턱걸이한 팀이 1번 시드를 잡는 것을 넘어 리그 역사상 최초로 파이널까지 진출한 진정한 8번 시드의 기적을 이뤄낸 1996년 뉴욕 닉스의 여정은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했으며, 8번 시드라는 숫자가 결코 그 팀의 한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한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언더독의 이야기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7년 서부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는 제어할 수 없는 광기와 강한 믿음이 더해졌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리그 역사상 가장 뜨겁고도 경이로운 반란이었습니다. 당시 1번 시드 댈러스 매버릭스는 정규 시즌 67승 15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리그 최강의 팀이자 이견의 여지 없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특히 에이스 덩 노비츠키는 직전 시즌 파이널에서 마이애미에게 당한 역전패에 뼈아픈 한을 씻어내겠다는 투지로 시즌을 완벽하게 지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8번 시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돈 넬슨 감독의 지휘 아래 베런 데이비스, 스티븐 잭슨, 제이슨 리차드슨 등 거칠고 개성 강한 선수들이 모여 특유의 기동력을 앞세운 런앤건 농구를 구사하며 리그에 바람을 일으켰지만, 13년 만에 간신히 플레이오프 무대를 밟은 그저 변방의 팀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25승이나 차이나는 두 팀의 승수차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지표에서 앞선 댈러스의 무난한 시리즈 승리가 전망되는 가운데, 그러나 사람들이 관가한 사실이 있었으니 스포츠 경기에서는 때론 지표에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승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고, 골든스테이트의 선수들과 팬들은 보이지 않는 이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We Believe라는 슬로건으로 대변되는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 말이죠. 댈러스의 홈에서 열린 1차전, 노비츠키와 댈러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돈 넬슨 감독은 스몰 라인업을 가동해 댈러스의 골밑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거친 압박 수비로 노비츠키의 리듬을 망가뜨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완벽하게 적중했고, 그들은 적지에서 첫 승을 올리며 심상치 않은 서막을 엽니다. 물론 댈러스가 2차전을 만회하며 곧바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문제는 그들이 3차전을 치르기 위해 골든스테이트의 홈구장 오라클 아레나로 당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그곳에서 원정팀이 마주한 것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일제히 노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뿜어내는 압도적인 함성과 열기. 오라클 아레나는 거대한 노란 용광로와 같았고, 위 빌리브가 적힌 수건을 미친듯이 휘두르는 골든스테이트 팬들의 모습에 댈러스의 선수들은 방향을 잃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홈팬들의 미친듯한 응원을 등에 업은 골든스테이트 선수들은 마치 광기에 휩싸인 듯 도저히 통제가 불능한 상태처럼 코트 위를 날아다녔고,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묘기 같은 득점을 연달아 터뜨린 베런 데이비스의 플레이와 외곽에서 실수 없이 진행된 3점슛 폭격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배가시켰습니다. 노란 용광로에 완전히 잡아먹힌 댈러스는 3차전과 4차전을 내리 헌납하고 말았고, 홈으로 돌아온 5차전을 간신히 잡아내며 기사회생하는 듯 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또다시 노란지옥 오라클 아레나였습니다. 마치 1번 시드와 8번 시드가 바뀐 듯한 상황에서 이미 심각한 PTSD 상태에 빠진 댈러스가 그곳에서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3쿼터에 이미 20점 차 이상을 벌리며 댈러스의 숨통을 끊어놓은 골든스테이트는 111대 86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대승을 거두며 시리즈 전적 4승 2패로 마침내 대이변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7전 4선승제로 개편된 이래 역사상 8번 시드가 1번 시드를 꺾은 최초의 사건이자 가장 열광적인 기적이 탄생한 것이죠. 수만 명의 팬들이 만들어낸 노란 용광로 속에서 위 빌리브라는 단 하나의 정신으로 리그 최강팀을 때려눕힌 그들의 포효. 2007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써내려간 이 믿을 수 없는 반란은 절대적인 전력 차이조차
하나에 뭉친 팀의 투지와 팬들의 열광적인 믿음 앞에서는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스포츠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뜨겁고도 화끈한 서사였습니다. 한편 시리즈가 끝난 후 개인 커리어 최고의 시즌을 보내 공로를 인정받아 넉노비츠키는 유럽 출신 선수 최초의 시즌 MVP라는 명예를 얻었지만 패배의 여파로 인해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는 그의 앞에는 수많은 홈팬들의 함성이 아닌 카메라로 그를 찍고 있는 몇 명의 기자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21세기 NBA를 뒤흔든 위대한 라이벌리의 결정판이자 농구라는 종목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한 편의 명작. 2016년 NBA 파이널은 각본이었다고 해도 진부하다고 비판받았을 만큼의 극적인 서사들이 얽힌 시리즈였습니다. 정규 시즌 73승 9패라는 NBA 역대 단일 시즌 최다승 신기록을 세운 절대 1강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3점슛 400개 시대를 열어젖히며 역사상 전무후무한 만장일치 MVP가 된 스테픈 커리와 함께 스플래시 브라더스를 형성한 클레이 탐슨, 여기에 리그 최고의 수비수 드레이먼드 그린과 직전 시즌 파이널 MVP 안드레 이거달라까지 선수 구성과 전술 측면 모두에 있어 그들은 완벽에 가까운 무결점의 팀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과거 디시전쇼라는 기대의 생방송을 통해 고향 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마이애미로 떠난 후 2014년 여름 고향팀 클리블랜드에 반드시 우승 트로피를 안기겠다는 커다란 명분과 함께 돌아온 르브론 제임스를 필두로 카이리 어빙과 케빈 러브라는 리그 정상급 선수들이 뒤를 바치는 클리블랜드 역시 충분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상대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불운할 뿐이었고, 지난해 파이널에서의 격돌 때와는 더 벌어진 격차에 무려 52년 동안 어떤 메이저 스포츠 우승도 없었던 저주받은 도시 클리블랜드의 우승을 향한 꿈은 또다시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파이널 시리즈는 한치의 오차 없이 예상대로 흘러갔고, 스몰 라인업을 바탕으로 뛰어난 스페이싱 전술과 커리 탐슨으로 대표되는 압도적인 화력에 클리블랜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4차전까지 시리즈 전적 1승 3패, NBA 파이널 역사상 1승 3패의 열세를 뒤집고 우승한 팀은 전무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골든스테이트의 백투백 우승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었고, 바야흐로 NBA는 새로운 왕조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경기만 내주면 끝인 절체절명의 상황은 르브론 제임스의 책임감과 투지가 다시 깨어나도록 만들었고, 21세기 최고 선수와 함께 클리블랜드는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원정으로 진행된 5차전, 르브론이 전반을, 어빙이 후반을 완전히 지배하며 경기뿐만 아니라 시리즈 전체의 흐름을 뒤바꿨고, NBA 역사상 동반 40득점 이상을 올린 최초의 듀오가 된 둘을 앞세운 클리블랜드는 기적의 불씨를 되살린 데 이어 홈으로 돌아온 6차전에서도 또다시 41득점을 퍼부은 르브론의 하드캐리 덕분에 기어의 승부를 운명의 7차전으로 끌고 가는 믿을 수 없는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오라클 아레나에서 열린 최후의 7차전, 마지막 경기답게 두 팀은 4쿼터 종료 4분을 남길 때까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지켜보는 팬들조차 초조하게 만드는 초접전 혈투를 펼쳤고, 스코어 89대 89 동점인 가운데 그 누구도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극도의 긴장감이 몇 분 동안 코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료 1분 50초를 남긴 그때 커리의 패스를 받은 안드레 이고달라가 완벽한 속공 찬스를 잡았고, 골든스테이트의 우승을 확정지을 완벽한 레이업 찬스가 성공하려는 찰나 코트 반대편에서부터 미친 듯한 속도로 달려온 르브론 제임스가 날아올라 이고달라의 공을 백보드에 핀으로 꽂아버리듯 블록하며 득점을 저지시킵니다. 클리블랜드를 패배의 문턱에서 건져낸 21세기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비로 꼽히는 전설적인 더블락이 나온 것이죠. 이 엄청난 수비로 기세를 가져온 클리블랜드는 종료 53초 전 카이리 어빙이 스테픈 커리와의 1대1 매치업 상황에서 현란한 드리블에 이은 벼락같은 스텝백 3점슛을 시도했고, 그의 손을 떠난 공이 깨끗하게 림을 가르며 지독했던 89점의 균형을 깨고 마침내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라클 아레나를 차가운 정적에 빠뜨린 기념비적인 더3는 길었던 7차전 승부, 나아가 2016년 파이널 전체의 마침표와 같았고, 결국 최종 스코어 93대 89로 클리블랜드는 사상 첫 파이널 우승의 대업을 이루어냅니다. 종료 버저가 울리던 그 순간 동료들을 껴안고 코트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르브론은 클리블랜드 This is for you를 외치며 팬들과 클리블랜드 지역 전체의 가슴을 울리도록 만들었고, 기어코 자신의 약속을 지켜낸 그가 만장일치 파이널 MVP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한일 시즌 73승이라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팀을 상대로 그것도 우승 확률 0%의 1승 3패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어낸 기적. 농구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에서 고향 팬들의 자부심이 되었지만 크나큰 상처만을 남기며 빌런이 되어 떠난 그가 끝내 다시 돌아와 오랜 기간 이어져온 우승의 한을 풀어낸 영웅으로 등극한 이 서사는 21세기 최고의 파이널을 넘어 NBA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불가능에 가까웠던 궁극의 업셋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